실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주 목요일에 잠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금요일에 그대로 반납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졌던 기존의 추세 라인으로 복귀는 지금 이제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하반부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쵸?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사실상 국제 정세도 조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란이 공습 자체를 어느 제한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이 일단락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의 변동성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즉 전쟁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안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로의 국경에 미사일을 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어떠한 위기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보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 기회로 삼는 거는 좀 성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QQQ 역시도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평 라인으로 복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이평 하방으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전쟁 위기라는 악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2주 전부터 조정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추세가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꺾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하방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 자체도 사실상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목요일에 이렇게 잠깐 상승 나왔다고 분명히 호들갑을 떠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뭐 폭등이니 어쩌니 하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금요일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뭐 주말 동안에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더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퍼져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조금 부끄러워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조정 위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맞았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오고 누적돼온 경험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기와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면 근거를 가지고서 뭐 토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좋은 부분만 흡수해서 내 의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들을 맞췄다 올랐다 이러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지금 라인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OXX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종목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정이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평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 특히나 이제 세벨 에버리지 SOXL 같은 경우는 30% 가까운 하방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응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나스닥 이렇게 빠지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조정 첫 얘기를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는 원화가 아닙니다.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 해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해칭이 아니라 심지어 이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을 내가 생각하는 위험도, 조정,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즉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명확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 투자할 만한 종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예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뭐 금이라던가 에너지 관련 주도 사실은 1차적인 펌핑은 한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단순한 위험 회피 자금들은 한번 또 떨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투자할 종목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미 상당히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또 조정을 한번 줘버리는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투자할 종목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즉 달러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기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누군가는 달러를 잃는 동안에 나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기만 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환율이 있죠, 그렇죠? 지정학적인 국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환율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3주 전 제가 달러를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달러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지금 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인데 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냥 내가 리스크 회피를 한 것만으로도 수익 플러스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를 막음으로써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리스크 해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금, 즉 달러 보유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2주째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전쟁 위기가 생겼다고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결국 시장이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 진입을 했고, 결국 그때가 되면 그 조정 흐름을 가속화하는 뉴스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가 되면 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뉴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준 의원의 발언, 이건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인데 올라갈 땐 별 영향이 없다가 연준 의원 발언으로 갑자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이라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정학적인 이슈, 그쵸? 뭐 여기다 플러스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들이 다 요인이 되어서 후행적으로 들러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올라가던 매수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점점 하방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를 강화하는 뉴스는 선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후행적으로 그 흐름을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만한 조정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방 라인, 즉 지지 라인이 아직 보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후반부에서 상승 에너지가 다한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아직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 라인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스닥이나 SOX 그리고 뭐 QQQ, 그쵸? 심지어 다우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인 종목 지수들이 이렇게 하방을 확인하러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투자할 종목이 막상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이렇게 탐색하러 가는 초입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바로 현금, 달러 보유라는 하나의 간단한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부터 30트 정도의 현금만 보유를 해도 포트가 성공적으로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여기서 나는 리스크에 더 비중을 싣겠다, 즉 위험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50, 70대 이렇게 현금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이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즉 환율 이슈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강한 에너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주신다면 시장의 리스크에도 단순하게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하방 추세 라인을 뚫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2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벽하게 돌파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데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보여준다면 뭐 그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많은 시장 종목이 빠지는 와중에도 그동안에 빠졌던 테슬라가 관심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펌핑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입장에서도 어떠한 한 종목 같은 경우로 는 내가 수익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일반 투자자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러한 악재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 자체를 그냥 팔로우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는 바로 현금 보유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 무게감 있게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